지금 같은 강세장은요,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고민점이 있습니다. 무포지션자들은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근데 생각보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 내가 고점에서 물리면 어떡하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고요. 두 번째, 롱포지션을 들고 있는 분들은 어디쯤에서 내가 이걸 놔줘야 되나? 한 번에 내려서 괜히 수익 깎아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요, 이 상승이 멈추는 구간을 알아야 되죠.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어도 기본적으로 저항을 가지고 있는 주요적인 구간에서는 분할 익절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은요, 무포자분들이 가져가려면 기본적으로 예측 구간을 하나 정해놓고 거기까지 최소한의 손익비가 나오는지부터 계산을 해야겠죠. 자, 그럼 이번 양봉이 왜 나왔죠? 바이백이라는 국채금리로 인한 호재가 터지면서 유동성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차트적인 구조적인 문제로 봤을 때는 주봉에서의 저점을 낮추고 RSI의 저점을 올리는 보기 드문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가 이제야 호재로 인해 터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전 주봉 상승 다이버전스, 보기 드문 다이버전스를 가졌던 이전 2022년 차트에서 우리 지금의 자리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구조가 있는지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전 차트를 확대해서 보시면요. 이전 차트도 주요한 구간을 넘어주면서부터 상승세가 삐져나왔습니다. 정말 높은 상승세였고 잠깐 멈춰주는 듯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냈죠. 그럼 이 사이에 있었던 잠깐 쉬어가는 구간은 어디였나요? 자, 잠깐적으로 유동성을 정리하고 이 구간을 확대해 보시면 계속해서 횡보하는 듯 하지만 아래쪽으로 깊게 유동성을 털어주면서 2차 상승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 구간이 어디였냐 하니 우리 첫 번째로 이 하락을 가져올 때 터졌던 매도 구간의 시작점 부근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고점을 한번 치고 나서 오랫동안 하락으로 유동성을 계속해서 털어버리고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자, 이곳은 어딘가요? 이전 고점이 만들어주는 이 고점의 유동성을 터트리고 나서 유동성을 재정렬하고 나서 다시 개미를 털어주고 새로운 상승을 만들어가죠. 그럼 지금 자리를 볼게요. 우리 지금 어디까지 왔나요? 호재로 인해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정말 장대 양봉이 너무 높습니다. 리스크가 있긴 하죠. 그런데 지금 구간이 우리 하나의 패닉셀이 터지는 음봉의 시작점 부근까지 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목표가를 완전히 설정을 하고 지금 내가 들어가도 손익비가 나오나, 그리고 이 구간에서 어떤 형식의 횡보가 나올 것이며 어떤 형식의 조정이 나올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무작정 들어간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이제는 아닙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연입니다. 자, 우선 여러분 오랜만에 비트 프로파일러 돌아왔는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이번 장 너무 좋은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잃을 수 없는 기준만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 기준입니다. 여러분, 관점으로는 지금은 롱이 우세하죠. 지금 이 장에서 숏을 감히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눌림이 시작되고 나서 기준점을 벗어나야만 눌림을 볼 수 있는 차트를 만들어내고 있고요. 현재는 다만 롱을 쳐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롱을 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럼 롱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주요 저항대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라가는 돌파 후 밟아주고 올라가는 돌파 지지롱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기간적으로 아래쪽을 눌러주고 잡는 눌롱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연달아 우리가 보고 있는 주봉 FVG 상단에서의 돌파 지지롱 한 자리를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아래쪽 지지 구간의 눌롱 자리, 그리고 세 번째로는 FVG 중단선의 세 번째 지지 돌파 자리, 이렇게 세 가지를 무포자분들에게 드리면서 계속해서 와오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근거를 봤을 때 지금은 어디를 뚫었을 때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보이는 이 해당 구간이 저항 구간으로서의 작용을 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가 어디인지부터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은 롱에 들어가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 기준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돌파롱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위에 있는 저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저항은 데이 FVG, 지금 일봉에서 나오는 FVG 구간인데요. FVG는 뭐냐라고 했을 때 장대 양봉이나 보통 장대 음봉에서 나오는 갑작스러운 매수세와 갑작스러운 매도세가 터졌을 때 개미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텅 빈
갭 구간. 그래서 이것을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부르며 보통 이런 구간이 생기면요. 언제든 다시 돌아가서 요 갭 구간을 채워주러 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FVG들은 다시 한번 돌아왔을 때 중단선이 아주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자, 어떻게 분기점 역할을 한다는 거냐? 크게 봤을 때는 어제자 주봉을 봤을 때 주봉의 중단선, 자, 주봉 FVG의 중단선에서 지지를 밟고 가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매수 타점이 될 수 있고요. 1시간 봉을 보시면 어제자 주봉 상단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요 자리 부근에서 맴돌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해당 자리를 보기보다는 주봉 FVG 상단에서 지지, 돌파와 동시에 지지가 나와줘야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손익비를 챙겨갈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지금 현재 관점에서부터 저와 똑같이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 해당 관점에 대해서는 저 혼자 들어간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구간들을 데이 브리핑으로 계속해서 매매일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지지 돌파로 봐야 되는지도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딩방이 아닌 제 이런 개인적인 관점들이 공유받고 싶고 참고가 될 만하다. 실시간 관점이 난 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만 누르시면 되고요.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금전 요구는 아무것도 안 받죠. 무료로 브리핑 드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제 수익률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 실시간으로 가져가고 있는 수익률이고요. 하나는 단기적으로 가져가는 부계정 롱이고 하나는 본계정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롱입니다. 저는 본래 한 계정을 오래 가져가면서 하나의 부계정으로 계속 단타를 치는데 이번 단타를 치는 롱 자체가 너무 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계속해서 함께 가져가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매 전략 좀 매매하는 방법도 아시고 싶은 분들은 들어오셔서 실시간 타점 혹은 차트 분석 자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계속해서 볼게요. 우리 조금 전에 봤던 자리가 완전히 돌파롱이 나왔죠. 그럼 1시간 봉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이 마감이 아직 안 된 상태라면 아까처럼 요러한 눌림 자리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요 눌림 자리는 어디를 봐야 될까요? 우리가 마감 형태에 따라서 중단선 하나를 볼 수 있고요. 하단을 볼 수 있고요. 다만 하단보다는 지금 상단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단을 보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 돌파를 봐야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 위쪽에 보이는 상단 그리고 TPO 매물대가 있는 부근이기 때문에 해당 상단에서의 돌파 후에 지지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에서 지금 손익비적인 면에서 조금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지금 요 타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손절가가 필수적으로 본절러스에 걸려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보는 목표가 때문인데요. 자, 우선 저는 이 자리를요. 임펄스 파동 1, 2, 3, 4, 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3파의 목표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워낙 강세로 3파가 연장 형태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피보나치 1파의 시작점과 1파의 고점 그리고 2파의 저점을 확장 형태로 만들어서 이 3파의 정석적인 자리를 우선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그었을 때 3파의 정석적인 자리는요. 이러한 강세장에서 1.618을 우선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정말 미친 강세장이 나온다면 물론 2.618 이런 자리까지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지만 우선 우리가 1차적으로 봐야 되는 자리는 1.618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봤을 때 4시간 봉으로 돌아가면 1.618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리고 이 자리는 지금 TPO 매물대 76.5K 부근에 있는 우리 이전 투자자들이 정말 매매를 많이 했던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단기적으로 지금 저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자리인데요. 그래서 저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에서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완전히 1.618 구간을 모두 해소한 뒤를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우리가 요 구간에서 들어갔다면 여러분 지금 보다시피 1.618의 자리와 TPO 매물대 우리가 강하게 저항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너무나 가깝게 위치해 있죠. 저는 이럴 바에 차라리 3파 연장 형태로 정말 이 초강세장을 이끌어가는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 차라리 여기에 모여있는 이 77K 부근에 있는 매물대들을 모두 돌파 지지를 받았을 때 들어가는 것이 더 낫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 시작할 때 근데 이
자리는 지금 쫓아가기가 조금 그래서 우리가 손익비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인 양봉이 나오면서 그 손익비를 더욱더 좁혀버린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는요, 이 매물대 지금 보시면 FVG를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죠. 그래서 낮은 프레임으로 내려가셔서 지금 1시간 봉에서 다시 한번 이 FVG의 상단을 해소할 수 있는가, 그리고 1.618 자리였던 77.3K 부근을 완전히 해소하고 돌파 지지를 받아야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도 여러분 손절가가 필수이다. 왜냐? 우리 위쪽으로 민트색의 줄이 보이시고 아래쪽으로도 민트색의 줄이 보이시죠? 자, 날봉을 보시면요, 이 민트색 줄들이 어디를 가리키시는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잠깐의 패닉셀이 시작하기 전 1차 하락 구간을 가져가고 잠깐 멈춰있던 구간 있죠. 자, 이 구간을 보면은 하나의 양봉이 나오면서 저점을 올렸기 때문에 개미들이 많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1시간 봉을 보시면 이 자리에서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1시간 봉을 보시면 이 자리의 지지를 밟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올라간다, 추가적으로 우리가 롱을 띄운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78K에 있는 롱의 저항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역헤드앤숄더 패턴의 롱장이 나왔다라고 판별을 해볼게요.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무엇이냐? 이것부터 보자면 아래쪽에서 이런 거꾸로 된 어깨 모양과 머리 그리고 거꾸로 된 어깨를 한번 더 만들고 이곳의 넥라인을 돌파 그리고 지지를 받았을 때 상승을 한다라는 패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매도를 시작했던 지점을 1차 목표가를 보는데 그 1차 목표가를 넘었고 매도를 시작했던 2차 목표가까지 가고 있죠. 자, 지금은 이 구간에 청산 물량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 강세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건 내가 지금 롱에 들어가는 것은 숏에 비해서 100만 배 안전한 전략이냐, 손익비가 있느냐, 그리고 저항 구간이 멀지 않아서 내가 충분히 먹고 나올 수 있는 구간인가, 이것을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지금 계속 스터디룸 보내드리면서 저 또한 계속 이 장세를 끌어가고 있고요. 우리가 눌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어디에서 뱉어야 될까,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우리가 저점을 연결했을 때 계속해서 저점 추세를 받아주는 라인이 보이죠. 우리가 대충 눈에 보이는 저점을 연결하면요, 조금씩 나가는 구간도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이 라인을 모두 지키면서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이 저점이 마음에 안 든다면 안정적인 저점을 그려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는 여러분 한번 받아볼 만한 지역이 되는 거지, 우리가 여기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숏을 쳐야 될 지역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다만 이런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놓으면 지금 폭이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눌림의 첫 번째를 보고 싶다면 지금 나오는 이런 급등하는 추세, 이 라인을 벗어났을 때를 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워낙 한 파트만 넘어도 음봉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라면 이쪽 라인에서부터 음봉을 찍었던 이 추세를 가지고 우리가 눌림장을 한번 볼 것 같다. 그리고 이 추세를 따라가다 보면 겹치는 구간에 아까 밑에 있던 일봉에서의 잠깐 쉬어갔던 투자자들의 매물대가 모여있는 구간, 자, 이 민트색 74.1K와 정확하게 겹치고 있습니다. 195니까 74.2K 부근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구간에 오게 되면 지금 두 개 다 저항 구간이 맞물리고 있기 때문에 지지를 받아서 상승 추세를 지켜주던가, 그럴 때는 눌롱 타점이 되겠죠. 아니면 아니야, 상승은 끝났어, 나 이제 쉴래 하고 눌림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연장 형태로 봤을 때 우리 이 상승장이 굉장히 강세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3파 반등이 이렇게 강세 형태로 나올 때는 4파 조정이 나오더라도 기간 조정, 그러니 수렴하는 형태의 횡보 또는 굉장히 기간으로만 끌어가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지, 엄청 깊이 되돌리는 이러한 조정은 사실상 가능성이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제 관점이 100%는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이 물량, 우리 일봉에서 봤던 매물대, 그리고 아래쪽 롱청산 자리 등 아래쪽 눌림이 시작되면 받을 만한 자리인지 우리가 버려야 되는 자리인지 보면서 실시간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희 추가적인 후속 브리핑은 아까 보여드렸던 스터디룸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아래쪽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아래쪽 나이스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면서 여러분 많은 댓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